영화 늑대사냥을 감상하신 분들이 댓글창에서 난리 났네요. 관객분들의 호불호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이렇게 관객분들이 호불호가 갈린 이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중미디어 문화 플러스 음악연구소 감각의 대표이자 대중영화 강의로 여러분께 재미와 감동을 드리고 있는 대중영화 전문 강사 켄입니다. 유튜브에 컨텐츠를 매주는 못 올리지만 계속해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저번에 올린 컨텐츠 한산에서 뜻하지 않게 많은 분들께서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좋아요와 댓글이 저 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미디어 클래스는 영화 늑대사냥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한 오후 5시에 봤는데요. 평일인데도 관객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온 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여성 관객분이 생각보다 많이 잔인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올 봄에 개봉한 범죄도시 2보다 늑대사냥이 잔인함만 따지면 훨씬 잔인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잔인한 장면을 보는 게 힘들기는 한데요. 그래도 연구와 강의 개발을 해야 하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영화를 보고 나온 후 녹색창에 늑대사냥을 보신 관객분들의 감상평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올려주신 감상평을 쭉 보다 보니까 어떤 감상평에는 잔인하다는 감상평이 있었고 다른 감상평에는 재밌게 봤다는 관객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잔인했지만 재밌게 감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영화는 개인의 취향이 많이 작용할 수 있어서 같은 영화를 봐도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관객분들이 예전에 재밌게 본 범죄 액션 영화를 상상하고 영화관에 가신다면 생각지 못한 내용과 이야기의 전개와 흐름에 놀라실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봤던 범죄 액션 장르의 스타일과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녹색창에 관객분들이 올려주신 감상평을 보니까 이런 감상평을 많은 분들이 남기셨더라고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잔인하다고 소문을 듣고 봤는데 스토리가 숨 쉴 틈 없이 전개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전개가 빠르고 몰입감 엄청남. 네 번째 마지막 문장에 새로운 장르의 영화였다. 이렇게 이야기의 전개가 빠르고 몰입감이 좋았고 새로운 장르라고 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감상평을 남기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중간까지 정말 재밌게 보다 갑자기 스토리가 난해해졌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 내용과 스토리가 아닙니다. 개연성 없고 중간에 스토리가 급 변경되며 이렇게 이야기와 내용이 개연성이 없고 난해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다는 분들이나 재미없다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죠. 바로 내용과 이야기의 전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왜 이렇게 의견이 나뉠까요? 제가 영화 늑대사냥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경찰이 범죄자를 우리나라로 호송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부산으로 가는 배에 경찰과 범죄자가 함께 탑니다. 그러면 관객분들은 자연스럽게 경찰과 범죄자가 배 안에서 싸우고 대결하는 이야기겠구나 하며 감상을 시작하겠죠. 이렇게 댓글에도 경찰과 범죄자들의 숨막히는 액션을 보고 싶었다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잠시 여기서부터 스포일러일 수 있으니 영화를 관람하실 분들은 이 부분은 잠시 소리를 줄이시거나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이야기해보면 영화 시작하고 55분 정도에 경찰과 범죄자가 한판 붙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때 인간 병기 실험체 알파란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며 경찰이건 범죄자건 모두 죽여버립니다. 모조리 쓸어버리는 거죠. 참고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간병기 실험체 알파는 총과 칼을 잘 피하고 굉장히 빠르고 쉽게 죽지 않는 괴물 인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영화 늑대사냥의 상영 시간이 대략 120분 정도인데요. 55분이면 영화의 중간 지점이죠. 여기서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으로 인해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객의 입장에서 경찰 대 범죄자의 대결 구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험체 알파의 등장으로
경찰과 범죄자 대 실험체 알파로 대결 구도가 바뀌면서 이야기의 방향이 55분부터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점 전과 후로 관객분들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좀 전에 본 감상평에도 중간까지 정말 재밌게 보다가 갑자기 스토리가 난해해졌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 내용과 스토리가 아닙니다. 개연성 없고 중간에 스토리가 급 변경되며, 이렇게 관객분들이 얘기하신 게 기존에 재밌게 봤던 범죄 액션 영화의 공식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컨텐츠로 올린 영화 감상 트레이닝이나 범죄도시2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객분들이 좋아하는 범죄 스릴러가 가지는 이야기의 패턴이 있는데요. 영화 늑대사냥은 그 패턴과는 조금 다르게 실험체 알파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경찰 대 범죄자의 대결이 아니라 경찰과 범죄자가 한 팀이 되고 실험체 알파와의 대결 구도로 중간 지점부터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영화 전반전이 경찰 대 범죄자의 대결이었다면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 경찰과 범죄자의 한 팀 대 실험체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의 전개가 빠르고 몰입감이 좋았고 새로운 장르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와 내용이 개연성이 없고 난해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은 예전보다 영화 관람료가 많이 인상되면서 많은 분들이 영화관을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이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 영화 감상의 정답은 없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늑대사냥을 재밌게 감상했습니다. 배우분들의 연기가 참 좋더라고요. 특히 종두 역의 서인국 배우의 악역 연기가 좋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인국 배우의 연기를 좋아하신 듯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소리를 잠깐 줄이시거나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살짝만 말씀드리면 중간 지점을 지나서 얼마 안 돼 종두인 서인국 배우가 죽습니다. 이 지점 정도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더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멋진 캐릭터가 너무 일찍 죽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종두를 살려서 도일이나 다른 캐릭터들과 함께 실험체 알파와의 대결 구도로 갔다면 이야기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종두와 도일 등 영화 속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해서 캐릭터의 설정과 관계에 대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긴 한데요. 원포인트 미디어 클래스이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튼 여러분께서도 잔인한 장면에 부담이 없으시다면 영화 늑대사냥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원포인트 미디어 클래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과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연구소 감각 대표이자 대중영화 전문 강사 켄쌤이었습니다. 영화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